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 환자분들의 식사수첩을 관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음식 중 하나가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특히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높은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 훌륭한 칼슘 공급원인 우유가 다이어트에 좋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오셔서 걱정스럽다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대로 우유는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시 우유에 대한 논란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방송을 준비하면서 연구 결과나 논문들을 쭉 찾아봤더니 재밌는 것이 우유만큼 찬반이 뜨거운 음식도 없더라는 거죠. 딱 두 갈래로 나뉘어서 우유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우유는 다이어트 음식이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우선 우유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일단 영양소가 다양해서 완전 식품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항비만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CLA가 풍부하다는 주장인데요. 자, CLA 좀 생소하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onjugated 리놀레이크 애시드, CLA인데요. 자,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얘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주로 소고기나 양고기, 우유, 치즈, 버터 등의 낙농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자, 이 이름도 생소한 CLA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체지방 감소 효과 때문이죠. 홈쇼핑 매니아 분들은 혹 다이어트 식품에서 이 성분들을 이미 나는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CLA는요,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할 뿐더러 기초대사율을 증진시키는 작용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과식을 막고 포만감을 주다 보니 당연히 우유는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죠. 자, 모든 식품에는 각각의 좋은 영양소가 존재하죠. 우유는 더구나 그런 영양소를 아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좋은 식품이란 거 맞죠? 자, 그럼 우유는 다이어트 식품 맞군요. 잠시만요. 반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우유를 조심해야 하는 식품으로 꼽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우유는 한 잔을 200ml로 본다면 135kcal 내외죠. 이 칼로리에 대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판단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콜라 한 잔에 92, 오렌지 주스 98kcal에 비교해보자면 적지 않은 칼로리임에는 분명해서 저 역시 비만 환자분들에게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만인 분들 중에는 우유를 많이 마셔도 좋다는 선입견이 작용해서 하루 섭취량이 거의 2-3잔 이상인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소아비만아들 중에는요,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우유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유지방이죠. 일반 우유는 3.4% 정도가 유지방인데요, 저지방우유는 이보다 조금 더 낮아서 2% 내외입니다. 유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섭취량이 많다 보니 적지 않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우유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의 폐해를 강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자, 우유를 건강한 고지방 식품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포화지방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래 복통과 설사, 그리고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저지방 우유를 먹으면 되겠군요. 칼로리나 지방 함유 면에서는 저지방 우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 모든 가공식품을 만들 때 일부 성분만 전부 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만들 때 소량의 지방을 빼내기 위해서는 역으로 염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당분이 첨가되기도 해요. 또 우유가 가지는 영양적인 미덕 중에서 우유의 유지방에 기대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함께 제거해버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유가 오히려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 우유의 고소한 향미, 포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우유의 지방 함량이 비만에 주는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일반 우유와 유제품을 먹는 여성들이 저지방 우유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과체중 또는 비만의 확률이 8% 낮았다고 해요. 즉, 우유를 섭취할 바엔 그냥 일반 우유를 섭취하는 게 영양 흡수 면이나 다이어트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우유에 함유된 유당도 문제가 돼요. 대부분 우유를 단백질 식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의외로 우유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식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자, 88%에 해당하는 수분을 빼고 나면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유당이에요.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까지 단백질을
먹으려고 우유의 효능을 얻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더구나 이 유당은요, 유당 불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카제인과 더불어서 장내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말 나온 김에 카제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우유 단백질의 다수를 차지하는 카제인은 장벽에 손상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또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서 도리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유 반대론자의 의견들도 귀 기울여 볼만합니다. 더불어 칼슘 섭취를 위해 억지로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만 조금만 잘 챙겨 먹어도 칼슘은 절대 결핍되지 않으니 꼭 우유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우유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더불어 다이어트와 건강에 불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임상에서 실제로 비만 환자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유는 아주 안전한 식품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소한 우유를 물같이 마시는 소아 비만아들의 경우에 꼭 체크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다 섭취한 우유는 분명히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라는 면에서 조절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여러분이 음식의 일부로서 우유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섭취하신다면 그 우유를 먹은 만큼 다른 식품의 섭취를 그만큼 줄이신다면 나름 괜찮을 수는 있어요. 식사 내용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절하신다면은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별도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유는 절대 마구 마셔도 살이 찌지 않은 간식이나 음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유의 고소함을 즐기는 비만인 분들에게 한 잔 정도로, 그것도 식전에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소아 비만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는 칼슘과 단백질의 섭취를 우유에만 기대어 가지 않도록 꼭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